아빠, 나 어쩌면 좋아요? 엄마도 없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늦은 오후, 묘지에서 들려온 아이의 절규가 강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가운 묘비를 끌어안고 우는 10살 소년, 그 묘비에는 강성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가출한 후 연락이 끊긴 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아빠를 부르며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 한마디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노리는 거대한 음모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 서울 근교의 고즈넉한 묘지에 검은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강민호가 차에서 내려 묘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 박성수는 차 안에 남아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아들 강성민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묘비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또 왔다. 오늘도 바빴어. 회사 일이 끝이 없더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제대로 찾지도 못했구나. 가출했을 때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그때 바로 성민의 묘비 안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묘비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너는 누구니? 아이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민호는 그 순간 성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아이가 성민의 묘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어쩌면 좋아요? 엄마도 없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이가 성민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 성민이가 내 아빠야? 네, 저는 강준우예요. 여기 제 아빠 강성민이 계세요. 준우가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가 아빠가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민호가 무릎이 후들거려 묘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전등을 든 묘지 관리인 김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님이시군요.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김노인이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제부터 여기서 밤을 새우고 있어요. 매년 여자분과 함께 성묘를 오던 아이인데 이번엔 혼자 와서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년 여기 왔었다고요? 네, 아빠 기일이랑 명절 때마다 왔어요. 준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프시더니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준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김노인이 민호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여기서 자고 있고요. 민호가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옷은 깨끗했지만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고 작은 배낭 하나와 낡은 인형이 전부였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지금 당장 와야 할 일이 생겼어. 강성민과 관련된 아동에 대해 긴급 조사가 필요해. 준우가 민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아빠를 아세요? 민호가 가슴이 벅차오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성민이는 내 아들이야. 준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제 할아버지세요? 그래, 너는 내 손자야. 민호가 준우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네, 할아버지가 너를 돌봐줄게.
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요? 진짜 할아버지가 맞아요? 김노인이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 끝이네요. 강 회장님이 계시니까요. 엄마가 아빠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준우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건 몰랐어요. 민호가 준우에게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 집에 가자. 정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호가 준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김노인이 준우의 배낭을 들어주며 따라왔습니다. 차로 향하는 길에 민호가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과 코가 성민과 똑같았습니다. 박성수가 차 문을 열어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우리 집으로 가자. 이 아이는 내 손자야. 준우가 넓은 차 안을 둘러보며 작게 입을 벌렸습니다. 와, 차가 정말 커요. 민호가 준우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우야, 배고프지? 조금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차가 출발하자 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도 돼요? 그럼 넌 이제 내 가족이야. 준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가정부 정순자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내 손자야. 깨끗한 옷이랑 따뜻한 음식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순자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정말 크네요. 민호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정순자가 따뜻한 우유와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이거 먹어봐. 준우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요. 민호가 준우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준우가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잠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성민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준우가 민호에게 안겼습니다.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우야, 앞으로 할아버지가 잘 돌봐줄게. 네, 할아버지.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만남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우의 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깊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자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준우가 좋아할 만한 메뉴로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계란 후라이랑 우유, 토스트로 준비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지금 당장 와야 해. 준우 관련해서 조사할 게 많아. 1시간 후 이상훈이 서둘러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서재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밤새 조사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더군요. 이상훈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강성민 씨가 10년 전 사망할 당시 동거녀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성민 씨 사망 직후 준우가 태어났는데 가족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손자가 있는 것도 몰랐다니. 더 충격적인 건 준우 어머니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이가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그때 준우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났어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우야, 잘 잤니? 아침 먹자. 이상훈이 준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성민 씨를 닮았네요. 식탁에서 준우가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부터 학교 가야 해요? 그래, 새 학교로 전학을 시켜줄게. 민고가 이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최고의 초등학교로 알아보고 전담 선생님도 구해줘.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준우가 우유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를 운영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큰 회사야. 와, 대단해요. 민호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우가 더 대단해. 혼자서 아빠 무덤까지 찾아갔잖아. 오후에 민호는 준우를 데리고 회사에 갔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전무 최진수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내 손자야. 손자요? 갑자기 어디서?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개인사에 대해 이래저래 말하지 마. 최진수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이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죠. 준우는 회장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준우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준우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훈이 서류를 들고 민호에게 보고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준우가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민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내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민호는 준우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관람차를 타며 준우가 신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도 처음이야.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민호가 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손자니까. 그런데 이때 민호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학교에서 준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우야, 무슨 일 있었니?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신기해해요. 좀 부담스러워요. 민호가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준우야.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민호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손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상훈이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언론에 준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새어나간 거야? 조사해 보겠습니다. 당장 회사로 오시죠. 준우가 아침을 먹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화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민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학교 잘 다녀와.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손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경비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이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준우 안전부터 확보해. 경호원을 배치하고 학교 주변도 살펴봐.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의 관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을.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최덕구가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강민호, 이제 내 차례야. 박미연의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던 어느 날 민호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미연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어떻게 재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아이를 빼앗을 수 있나요? 방청석에서는 박미연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려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 이철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준우는 강민호 회장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박미연의 변호사 정상훈이 반박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잠시 시설에 맡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찾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출생신고서도 있고 병원 기록도 있어요. 이철수가 서류를 살펴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훈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추가 증인도 있습니다. 김순덕이라는 할머니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미연 씨의 옆집에 살았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 미연 씨가 키우는 걸 직접 봤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언론들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민호를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강 회장님, 아이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친모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우가 민호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가 준우를 안으며 기자들을 피해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우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줌마가 정말 제 엄마예요? 민호가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준우야. 내 진짜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그럼 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나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과 서민 어머니의 눈물겨운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덕구가 비밀 장소에서 박미연과 만났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군. 최덕구가 돈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강민호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어야 해. 박미연이 돈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연기는 잘하거든요. 한편 이상훈은 박미연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장 박철민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상합니다. 박미연의 주소지는 빈 건물이고 과거 직업 이력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상훈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더 깊이 파봐.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박미연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준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며 합성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준우를 키울 때 찍은 사진이에요. 재판장이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민호가 법정을 나서며 이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박미연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어. 그날 오후 민호의 회사에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최대 주주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개인사로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사임을 요구합니다.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합니다. 민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건 내 가족 문제입니다. 삼성, LG 등 주요 거래처들도 계약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제가 진짜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래요. 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우야,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든 것 같아요. 민호가 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넌 할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날 밤 준우가 잠든 후 담임 선생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준우가 오늘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왔습니다. 민고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입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준우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냥 그 아줌마한테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을 텐데. 민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 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준우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민호가 준우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준우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박미연의 거짓 연기는 계속됐고 여론은 더욱 민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민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준우가 쓰러진 다음 날 민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실에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이상훈이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오직 준우의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장님, 음식 좀 드세요. 이틀째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괜찮아. 준우가 깨어나면 그때 먹을게.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의 중년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영이라고 하는데요. 민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준우의 전 담임 선생님이에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르쳤어요. 김영이가 준우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준우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영이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준우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드리러 왔어요. 박미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민호와 이상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거짓말 말씀인가요? 김영이가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준우가 1학년 때 그린 가족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하늘에 있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준우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미연이라는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김영이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준우 일기장이에요. 매년 엄마와 함께 아빠 무덤에 성묘 간다고 썼어요. 일기장에는 어린 글씨로 쓰여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랑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박미연은? 며칠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부탁했어요. 김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마 아이를 속일 수 없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접근했더라고요. 이상훈이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미연이 가져온 사진들은 모두 합성이에요.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김순덕 할머니도 돈을 받고 거짓말한 거예요. 김영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준우의 진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에요.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혼자 준우를 키우시면서도 항상 웃으셨거든요.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건가요? 준우가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김영희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꼭 지켜주세요. 이상훈이 김영희의 증언을 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이건 준우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예요. 물론이죠. 준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날 저녁 준우가 깨어났습니다. 민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민호가 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정말요? 그래, 걱정하지 마. 김영희가 준우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우야, 선생님이야. 기억나지? 김영희 선생님. 준우가 반가워하며 선생님을 안았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준우를 도우러 왔어.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거든. 이상훈이 박미연의 배후에 있는 최덕구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의 협조로 자금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최덕구 계열사에서 박미연에게 5억 원이 이체됐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다음 날 민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호가 단상에 올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김영희의 증언과 준우의 학교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박미연의 과거 사기 전과와 최덕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보도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사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당황한 박미연이 급히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희의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연이 당황하며 일관성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미연의 신빙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박미연을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덕구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최덕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했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통날 수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준우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줬습니다. 주말에 민호와 준우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준우가 팝콘을 나누어 먹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먹어요. 민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준우야. 네.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해.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민호가 준우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김영희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호와 준우는 다시 평화로운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덕구의 복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연과 최덕구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난 지 한 달 후 민호와 준우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둘은 어김없이 식탁에서 만났습니다. 준우야, 잘 잤니? 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정순자가 준우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무슨 발표인데? 가족 소개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라고 할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부끄러워할 텐데. 진짜거든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민호가 정시에 퇴근하며 가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훈이 민고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있어요. 그래야 해.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 어느 금요일 저녁 준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김태민과 박지호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준우야, 내 집 정말 크다. 할아버지가 피자 주문해 주신대. 민호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너희가 준우 친구들이구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이들을 진짜 손자들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피자요. 치킨도 좋겠어요. 민호가 웃으며 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피자랑 치킨 둘 다 주문해줘. 주말이면 민호는 준우와 함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LG 트윈스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할아버지, 야구 재미있어요. 준우가 치킨을 먹으며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이야. 이렇게 신나는 줄 몰랐네. 다음엔 수족관도 가요. 그래, 어디든 가자.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인간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진수가 민고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우리 회사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라는 인식이 퍼진 것 같아요. 준우의 11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 준우가 좋아하는 케이크로 주문해 주세요. 네, 초콜릿 케이크로 준비할게요. 생일 당일 집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우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준우가 케이크에 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아버지랑 계속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상훈도 옆에서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마다 민호는 준우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어려워할 때면 직접 계산기를 꺼내어 함께 풀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해보자.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정순자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 같아요. 어느 날 준우가 학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 그렸어요. 민호가 그림을 받아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 방에 걸어놓을게. 정말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림이야. 회사에서도 민호는 예전과 달리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워했지만 점차 회사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 변하시니까 우리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준우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같아요. 민호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여름 휴가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해변에서 준우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래, 준우랑 와서 더 예쁜 것 같아. 내년에도 또 와요. 그래, 매년 오자.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주 민호는 준우를 정식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입양 승인을 받는 순간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담당 판사도 이들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민호의 형제들도 준우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형 강민수와 동생 강민재가 준우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성민이를 정말 많이 닮았네. 이제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자. 준우는 진짜 대가족을 얻었습니다. 민호는 준우를 위해 집안에 작은 놀이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와 책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최신 게임기와 컴퓨터도 설치했지만 준우는 오히려 책 읽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준우를 우리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아껴주었습니다. 이상우는 준우에게 체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우는 정말 머리가 좋아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민호는 준우와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용 사진사까지 고용해서 매일매일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함께 성민과 준우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할아버지랑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도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성민아, 준우를 잘 키울게. 고마워. 이 아이를 보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민호가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날 밤 준우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을 시험하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 민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미경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준우가 학교에서 집으로 안 돌아갔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시에 하교했는데 경호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혼자 갔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경호원 김대현 씨도 여기 있고요. 바로 갑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서둘러 나가며 이상훈을 불렀습니다. 상훈아, 준우가 사라졌어. 당장 모든 인력을 동원해. 학교에 도착한 민호는 김대현을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김대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준우가 사라졌어요. 즉시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훈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학교 주변 상가의 모든 CCTV를 확인하겠습니다. 목격자도 찾아봐.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동원해서라도 찾아야 해. 저녁 8시가 되어도 준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준우의 휴대폰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으면 혼자 와라.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야? 준우가 어디 있어? 강민호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는 성명을 발표하면 아이를 돌려주겠다. 뭐라고? 48시간을 준다. 언론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영영 볼 수 없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장님, 이상훈이 급히 민호를 부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안 돼. 준우에게 해가 갈지도 몰라. 하지만 사설 조사팀을 동원해서 은밀히 수색하자.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의 조사팀장 박철민이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48시간은 너무 촉박합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해요. 돈은 문제 없어. 모든 동원해서 준우를 찾아줘. 그날 밤 민고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준우가 무서워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준우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서재에서 준우가 그려준 가족 그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아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정순자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우가 무사히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4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아이는 영영 볼 수 없다. 제발 아이한테만은 손대지 마라. 그건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상훈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범인들이 최덕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는 그가 직접 지시했는지는, 최덕구 그 자식이 감옥에서도 이런 짓을 하다니. 민호는 회사 임원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준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회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최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게는 준우가 회사보다 중요해. 이상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범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마감 시간이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극한의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안전과 자신의 모든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마감 시간 6시간을 앞둔 일요일 새벽, 민호는 사임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그때 이상훈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 분석 결과 범인들의 차량을 추적했어요. 어디야? 인천 구월동 방향으로 향하는 검은색 승합차를 포착했습니다. 민호와 조사팀이 폐공장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눈치챈 것인지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준우가 먹다 남긴 샌드위치와 학용품만 발견됐습니다. 최소한 하루 전까지는 여기 있었어요. 절망에 빠진 민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색을 중단하지 않으면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모든 것을 끝내겠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라. 경찰까지 동원한 것을 보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군. 그런데 전화 배경에서 기차 소리와 특이한 방송 멘트가 들렸습니다. 이상훈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인선 철도 근처의 폐건물 같은데요. 음성 분석 전문가가 정밀 분석한 결과 다음 역은 주안역이라는 지하철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주안역 근처를 수색하자. 한편 준우는 어두운 창고에 갇힌 채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 손목과 발목이 묶인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이 물과 빵을 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어. 곧 끝날 거야. 창고 근처에 도착한 민호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범인들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민호의 출현을 확인하고 준우를 방패막이로 내세웠습니다. 사임 성명서를 지금 당장 발표하라. 민호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요구를 수용하려 했습니다. 알겠다. 준우만 놓아줘라. 그 순간 특공대의 기습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준우야. 민호가 연기 자욱한 창고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준우를 발견했습니다. 괜찮니? 할아버지가 왔다. 민호가 준우를 꼭 안아주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준우를 안고 병원으로 급히 향한 민호는 응급실 앞에서 의사들이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상훈이 커피를 가져다 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발 괜찮다고 말해달라. 민호가 벽에 기대어 서 있으면서도 계속 응급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 후 담당의 이성진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단순한 기절이고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며칠간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병실로 옮겨진 준우가 깨어났을 때 민호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준우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준우가 민호를 꼭 안으며 떨었습니다. 무서운 아저씨들이 저를 데려갔는데 할아버지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그때 경찰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님, 수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납치범들은 모두 최덕구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최덕구가 휴대폰을 몰래 사용해서 외부 조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감옥에서도 추가 공범들도 모두 체포했고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조직적 범죄와 아동 납치 혐의로 최덕구는 최소 1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훈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범인들이 모두 검거됐고 배후의 음모도 완전히 드러났어요. 민호는 준우의 안전을 위해 경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경호실장 장민석에게 지시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되 준우의 일상에 최소한의 방해만 줘. 학교와도 긴밀히 협조해. 알겠습니다.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며칠 후 준우가 퇴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지만 민호의 세심한 보살핌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안전한 거죠?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학교에서도 준우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히 배려해줬습니다. 친구들이 문병을 왔고 담임 선생님 이미경도 집으로 수업 자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준우야, 빨리 나와서 학교에 와. 네, 선생님. 곧 갈게요. 김태민과 박지호도 준우를 위해 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준우야, 우리가 만든 거야. 빨리 나와. 고마워, 친구들아. 이 사건을 계기로 민호는 다른 기업인들과 함께 기업인 가족보호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네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준우가 완전히 회복된 후 민호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구나. 한 달 후 민호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회사 경영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임직원 신원 조회를 강화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더 이상 우리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덕구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미연은 사기와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우는 이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꼭 지켜드릴 거예요. 준우가 이렇게 의젓해지다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민호는 회사의 가족 친화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탄력 근무제 확대,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도입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회사 1위에 선정됐어요. 직원들의 가정생활이 보장되니까 생산성도 올랐네요. 또한 준우와 같은 처지의 고아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강민호 장학재단에서 매년 100명의 고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준우도 함께 참여하며 나눔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 언론들은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족 사랑을 보여준 민호와 준우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기적이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습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준우의 학교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특별한 사랑을 주제로 한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준우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민호가 시상식에 참석해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준우가 이렇게 잘 썼구나. 할아버지 이야기를 쓰니까 저절로 써졌어요. 주말마다 민호와 준우는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등산, 영화 관람, 박물관 견학 등을 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준우랑 함께해서 행복해.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겪은 일들이 모두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민호가 그 성숙한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준우야. 어려운 일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을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줄 거야. 민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준우와 함께하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위기가 끝난 지 6개월 후 민호와 준우는 완전히 안정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둘은 어김없이 식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잘 잤니? 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있어요. 우리 준우가 출마한다고 했지? 떨리지 않니? 조금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 거예요. 정순자가 준우가 좋아하는 아침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넌 충분히 훌륭해. 네, 할아버지. 그날 오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우가 정교 학생회장에 당선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준우가? 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어요. 이상훈도 옆에서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준우가 정말 대단하네요. 당선 소감에서 준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책임감을 본받아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이전보다 더욱 성장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준 민호의 모습이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물론 생산성까지 크게 향상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호와 준우는 함께 성민과 준우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준우가 직접 기른 꽃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와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호도 무덤 앞에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네가 주신 선물이야. 정말 잘 키울게. 묘지 관리인 김노인이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죠? 민호가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보다 완벽할 수 없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약속해. 그날 저녁 준우가 숙제를 하는 동안 민호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손자를 만난 것이 자신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우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할아버지가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다. 저녁 식사 후 둘이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진정한 부의 의미라는 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함께 있어 주시죠? 민호가 준우의 이마에 키스해줬습니다. 평생 함께 있을 거야.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호와 준우는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만개한 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할아버지와 손자네요. 준우는 이제 12살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모범 학생상과 효행 학생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민호가 시상식에 참석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준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민호는 회사 경영을 계속하면서도 준우와의 시간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며 더욱 현명한 리더가 됐습니다. CEO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중 첫 번째 조건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준우가 설립한 어린이 봉사 동아리 꿈나무 봉사단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매주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시상식에서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준우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100만 부 이상 판매됐고 인쇄 수익은 모두 고아 지원 사업에 기부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민호가 준우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민호와 준우의 관계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고는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놓고 일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야.
준우도 학교 책상 서랍에 할아버지와의 사진을 넣어뒀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가 있어. 해가 질 무렵 집 정원에서 함께 공을 던지며 놀고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정순자와 이상훈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날 밤 준우가 잠들기 전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지내요. 당연하지.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민호가 준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할아버지와 손자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밤, 두 사람은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함께할 소중한 가족으로서 강민호와 준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년 전 가출한 아들을 잃고 후회 속에 살던 한 남자가 운명처럼 만난 손자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빠 나 어쩌면 좋아라며 무덤 앞에서 울던 10살 아이는 차가워진 할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따뜻한 일상,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들이 보여준 것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때로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